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미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미없겠다 싶은 주제인가요? 그래도 본격적인 미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이름인 미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떠올리는 미술이란 네,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림 그리는 거요, 뭐 만드는 거요. 네, 맞습니다. 먼저 우리 네이버에서 사전적인 뜻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미술 검색하면 이렇게 미술,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 조형 예술, 뭐 미술 작품, 미술 전시회, 미술의 조예가 깊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도 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죠? 자, 보세요. 자, 한자를 한번 볼게요. 아름다울미 그리고 제주술, 즉 미술 합치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재주라는 뜻이에요. 즉 그림을 그린다 또는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름다움의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시나 소설, 몸으로 표현하면 연극이나 무용, 소리로 표현하면 가곡이나 오페라, 아니면 가요, 그림이나 조각 등 눈으로 볼 수 있는 조형 작품으로 표현하는 것을 미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우리 미술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미술의 종류는 크게 회화, 건축, 디자인, 조소, 공예 이렇게 5가지로 크게 나눠요. 보시면 회화는 선생님이 모나리자 작품을 가져다 놨죠. 회화는 그림 그려놓은 작품, 회화. 그 다음에 건축은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선생님이 피라미드와 이 건축물을 사진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건축도 미술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뭐 패션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뭐 게임 디자인 뭐 많아요. 그 중에 옷을 디자인하는 패션 디자인을 가져와 봤고요. 디자인. 그 다음에 조소는 조각, 이렇게 밀로의 비너스를 가져와 봤는데 이렇게 멋지게 만든 조각들, 이런 것을 조소. 마지막으로 공예 분야는 대표적으로 도자기를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공예, 도자기 공예라고 하는데, 도자기 말고도 이렇게 뭐 손으로 만드는 것들, 수공예 하는 것들, 우리 수공예라고 하죠. 그런 여러 가지 작품, 짜잘하게 만드는 것들부터 손으로 만드는 걸 거의 다 공예라고 합니다. 좀 실용적인 측면이 강하죠. 실제 사용하는 것들. 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5가지를 봤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류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들은요? 그죠?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현대미술. 현대미술은 조금 특이한 게 워낙 많아요. 요즘은 미술이 실제 존재하지 않고 가상 공간에 창조하는 미술도 있어서 그 종류가 너무 다양하고 많아서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미술의 종류라는 게 사실상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기본적인 범위는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현대미술은 처음인데요 하는 이 책하고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이 통조림에는 이탈리아 예술가 피에르 만조니의 똥 30g이 들어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유튜브 동영상도 있는데 통조림에 똥을 담아 팔았다고 이해 불가 현대미술이라고 돼 있죠. 이게 이탈리아 화가인 피에르 만조니가 자기의 똥 30g을 정량으로 넣어서 신선하게 보존 처리해서 90개의 통조림을 제작했다고 해요. 거기다가 에디션 넘버라고 1번, 2번, 3번부터 쫙 번호를 매긴 다음에 진품을 보증하는 서명, 그리고 디자인을 해가지고 라벨을 붙여서 4개의 언어로 상품명을 적어서 시장에 이제 팔았다고 해요. 약간 무슨 명품, 뭐 루이비통, 무슨 샤넬도 아니고 진품 보증서까지 있는 자기 똥을. 얼핏 들으면 무슨 뭐 저 사람 미쳤나, 뭐 바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엄청나게 미술사에 길이 기억되고 전설이 된 예술가의 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나중에 이거는 선생님 시간이 되면 얘기를 해줄 건데, 영상에서 본 것 외에도 정말 이해하기 힘든 미술들이 정말 많아요. 그거는 나중에 현대미술 할 때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려고 합니다. 네. 미술의 종류는 이 정도만 오늘은 알아볼게요. 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거. 우리는 왜 미술을 배울까요? 다들 미술 수업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미술 왜 배워요? 수학은 또 왜 배워요? 과학은요? 사는데 아무 지장 없잖아요. 없어도 되잖아요.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뭘 먹더라도 예쁘게 포장된 예쁜 포장지에 쌓여진 과자나 초콜릿을 먹고 개성있게 멋지게 디자인된 옷을 입고 그리고 쇼핑을 하죠. 그리고 아름답게 편집된 책들이 있습니다. 책도 정말 표지만 보고 사는 경우도 많죠. 옷도 디자인을 보고 사고, 그리고 맛없는 과자라도 포장지가 맛있어 보이면 한번 먹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간판, 포스터, 도로 표지판, 그리고 벽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공공미술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선생님은 간판을 봤을 때 여러 가지, 특히 커피숍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쁜 간판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간판만 보고도 저기서 한번 커피 마셔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입장에선 PC방도 안에 이제 구성이, 안에 인테리어도 잘 돼 있어야 되겠지만 딱 간판을 봤을 때 이름도 마음에 들고 딱 괜찮네 싶으면 조금 더 끌리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것이 미술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시절부터 미술을 꾸준히 배우고 있어요. 미술을 배움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보세요. 교과서에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4가지. 읽어볼까요? 빠르게 읽어볼게요. 첫 번째, 주변 세계를 미적으로 인식하고 시각적으로 소통하는 능력. 두 번째, 자기 주도적인 미술 활동을 통하여 창의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하는 능력. 3번, 미술 작품이 지닌 특징을 이해하고 비평하는 능력. 4번, 미술을 생활하여 문화의 다원적 가치를 존중하는 태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무슨 말인지, 저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왜 배운다고,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해볼게요. 우리는 미술을 보고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느끼고 뭔가를 만들고 그려봄으로써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을 가질 수가 있고 내 감정을 마음껏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그림에 흥미를 잃기 시작한대요. 그 이유가 그 전까지는 아무렇게나 그려도 됐고 행복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아기들은 종이랑 색연필 같은 것만 있으면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면서 행복해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왜 그림을 그리면서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왜냐면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 사실적 표현의 시기라고 해서 사실적인 표현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실제와 안 닮았다, 사실적으로 안 그려진다, 그러면 나 못 그려, 짜증나, 안 그릴래 하고 말아버리죠. 그게 우리가 발달 단계에도 있지만 조금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림은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잘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마음 편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보고 조금 미술을 하면서 내 마음의 안식을 찾는다. 선생님은 미술의 기능과 효과, 아니면 미술을 배우는 이유를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생각이에요. 솔직히 다른 이유들도 많고 미술을 배우는 이유는 정말 많지만 선생님이 추구하는 수업 목표도 그거고,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미술 수업을 했을 때 행복하고 재밌고 편안하고, 그러면서도 약간 생각을 해보면서 이제 내 손도 좀 풀고 이렇게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의 진짜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나 그림 못 그려서 싫어요, 나 하기 싫어요, 이거 왜 해요 하지 말고 선생님만 따라오면 됩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힘든 걸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이랑 같이 즐겁게 미술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곤해하거나 하기 싫어요, 나 몰래 못 그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선생님하고 열심히 해봅시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 미술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지 보면서 생각해보는 시간도 좀 가져보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감성이라고 하죠. 감성을 좀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킵 안 하고 끝까지 잘 들었죠? 잘 들었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 눌러도 됩니다. 그냥 해봤어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